찐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기초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용어들을 접하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대부분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어의 한자 풀이까지 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수, 매도인데요. 저도 처음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러 갔을 때 매수자님 여기, 매도자님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단어의 뜻을 몰라 멍하니 서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매수는 살 외에 거둘 숫자를 써서 산다라는 의미이고 매도는 살 외에 건넬 도를 써서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인데요. 여기서 임은 품삭임이라고 해서 품삭이란 게 어떤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을 임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때 임이 이 임과 같은 뜻입니다. 차는 빌릴 차, 사람인, 이래서 빌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요. 이래서 임차인은 부동산을 빌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이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적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다음은 손품, 발품.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품은 손으로 품을 판다 이런 뜻인데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집을 구할 때도 우리가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기보다 먼저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서 보죠. 인터넷으로 집을 알아보고 그 근처에 대형마트, 병원, 편의점,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 생활하기 쉬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발품은 임장과도 똑같은 뜻인데요. 자, 임장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할 임에 마당장을 써서 그 현장을 나가서 발로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부동산 임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손품을 팔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실밖에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직접 가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지나다니는 행인을 붙잡고 주민 인터뷰를 해요. 그럼 직접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장단점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 동네의 현장 분위기와 매수, 매도 심리들을 리얼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은 많이 다니실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초품화인데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의 줄임말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거나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를 일컫는 말입니다. 초등학생이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직접 픽업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집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겠죠. 특히나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30, 40대가 주요 수요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대도 높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대장 아파트는 무엇이냐?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싸고 인기 많은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그 지역의 가격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대장 아파트가 계속 상승세다. 그러면 그 주변의 구축 아파트 역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대장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주변 시세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의 가격을 주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면 사실 정해진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요즘 기준으로는 보통 1000세대 정도 이상이 되면 대단지 아파트라고 합니다. 보통 500세대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일 큰 대단지 아파트는 송파구에 위치한 헬리오시티인데요. 거기는 무려 9,500세대나 됩니다. 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민평수를 일컫는데요. 84제곱미터를 말합니다. 보통 방 3개, 화장실 2개가 많이 있죠. 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정말 많이 헷갈리시죠? 전용 면적이라고 하면 우리 집 호수 안에 있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요. 공용 면적이라고 하면 우리 집 나가면 엘리베이터 있는 공간 있죠. 다른 세대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까지 포함된 것이 공용 면적입니다.
판상형과 타워형입니다. 아파트 외형의 구조를 말하는 건데요. 보통 판상형은 8, 9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고요. 일자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보통 향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남향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이 부분에 이 면적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신축들을 보면 거의 타워형으로 지어져 있죠. 대신 이제 남향 말고 그 다른 방향으로 지어진 뭐 햇빛이 좀 더 덜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값이 조금 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도 가격이 많이 달라지죠. 투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구조를 말하는 건데요. 투베이 같은 경우는 거실 하나, 방 한 곳, 빛이 들어오는 구조인데 들어오자마자 그 거실에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고 그 대신 밖에서 바로 방 안이 보이기 때문에 사생활에는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3베이 같은 경우는 우평이라고 말씀드린 84제곱미터에 많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 여러 곳에서 전망을 할 수가 있어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좀 덜 노출이 되고 대신 방과 거실의 크기가 좀 작고 겨울에는 춥다는 단점이 있네요. 호베이 같은 경우는 거실, 방 3개, 총 4곳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장점으로는 여러 곳에서 바깥을 조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실내가 또 넓어 보일 수 있고 가구 배치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단점으로는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여름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좀 더운 단점이 있습니다.